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자생출란을 재배하시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자생지에서 출란을 산채하시고 단연간 재배하시고 꽃을 피워 전시에 출품하시면서 보람과 기쁨을 얻으시는 애란인 여러분, 한국 자생출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더 깊이 이해하시기를 원하셔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동행튜브의 한국 자생출란을 컨셉으로 하여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가을 분갈이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또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타이틀과 같이 한국 자생출란 가을의 화분과 흙갈이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쓰고 있는 난석입니다. 난석을 저는 3가지 종류만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대석이라고 해서 큰 돌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큰 대석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중석을 제일 아래로 깔고 그 다음에 소석을 중간에 넣고 그 다음에 화장토를 덮는, 그렇게 3단계로만 녹소토, 일본 말로는 스시마토라고 합니다. 보습력이 좋고 잘 마르면서 뿌리 활착에 좋은 난석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단연간 사용해 본 결과 가장 마음에 들어서 나네존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스시마토 녹소토를 사용합니다. 지금 것은 제일 화장토 꼭대기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감프 K를 덮어주는 용도로 마지막 화장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석은 중석으로 가운데, 화분의 가운데 정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저는 난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과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영상에 나오는 난초들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갈이는 가을에 완전 분갈이, 즉 말하면 난분을 완전히 털어서 뿌리 상태를 살피고 죽은 뿌리나 또는 썩어 있는 뿌리는 잘못된 방향에서 뿌리 발근이 된 것은 제거하고 정상적인 발근된 뿌리들과 그 다음에 이제 밑다름을 확인하고 그리고 가장 길어서 뿌리 밑으로 처지는 것은 좀 잘라주고 하면서 이제 뿌리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화의 자마를 확인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분에 이제 안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갈이 하기 전에 난석을 준비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처럼 나네존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씩 갈색이 보이죠. 이것은 저곡토를 섞어서 크기에 따라 섞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가장 그 뿌리들이나 난초에게 적합한 난석을 연구 개발해서 이렇게 시중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별도로 하나씩 섞어서 사용하지 않고 이 나네존에서 나와 있는 난석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황토물을 완전히 빼고요. 이것을 옛날에는 손으로 막 비벼댔지 않습니까? 비벼서 난석에 모진 곳을 간다는 생각으로 비벼댔는데 지금은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잡석들도 다 제거한 상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물을 뿌려서 완전히 밑으로 황토물이 싹 빠질 때까지만 씻어 주시고 이제 이용하기 좋게 말려서 어느 정도 한 70% 80% 정도 말린 다음에 이렇게 난을 용기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데요. 난 분갈이를 하기 전에 살충제, 그 다음에 살균제, 그리고 비료를 일정 부분 비율을 해서 이렇게 섞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50% 이하로 사용을 합니다. 50% 이하, 기존 비율의 50% 이하로 섞어서 붓으로 뿌리 벌브 주변을 이렇게 발라가면서 사용을 하고요. 가끔은 이제 그 가위나 집게를 담궈 가면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이제 불을 지져서 소독을 한 다음에 철저하게 감염에 대해서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분갈이 하기 전에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톱신 패스트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프케이 고형 비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을 털어 보니까 한 촉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산채 촉이 이제 녹아서 벌브를 남기고 소멸이 된 다음에 그 산채 촉에서 신화를 받은 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마다 한 촉, 두 촉씩 신화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거의 1년에 한 촉씩 세력이 약할 상황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 2025년까지 4촉이 되었습니다. 전라도의 그 영광에서 산채된 단엽종입니다. 단엽종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벌브 주변에 약간 파랗게 생긴 부분은 질소 때문에, 마감프케이 질소 때문에 그렇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희고 깨끗하고 적당한 굵기로 잘 발근이 되고 내렸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분갈이를 한 다음에 밑에 중석을 넣고 중간에 소석을 넣고 마지막 이렇게 마감프케이를 넣기 전에 촬영을 하였습니다. 단엽종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거친 나사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잎 가장자리로 거치가 발달되어 있어야만이 단엽종이라는 품종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난초는 벌브 틔우기입니다. 완전히 잎이 노랗게 노대가 나는 상태에서 소멸하기 전에 벌브를 구별해 가지고 거의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 벌브를 마지막 생명을 다하기 전에 촉을 받아내는 것을 벌브 틔우기라고 합니다. 이 벌브 틔우기를 했는데 중투입니다. 이 중투는 소홍정입니다. 소홍정을 벌브 틔우기 했는데 작년에 벌브에 그 수태를 감아 가지고 연철사로 감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벌브를 틔우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화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신화가 하나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발근이 되고 뿌리가 잘 내리면서 한 촉의 신화가 금년에 거의 다 성장을 한 겁니다. 벌브 틔우기 때문에 벌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크게도 올라오고 작게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리 크지 않게 올라왔으나 속립장이 90% 이상 다 컸기 때문에 정상촉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속립이 다른
입장보다 컸을 때는 다 성장했다고 봅니다. 작아도 다 성장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제 벌브에서 한 촉을 떼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벌브가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벌브에서 촉을 떼어낸 상태입니다. 구별해 놓았죠. 그래서 이제 이 벌브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다 됐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다 돼서 더 이상 촉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촉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뿌리가 깨끗하게 4가닥 정도 이렇게 잘 내렸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금년 벌브 틔우기 신하지만은 자마가 있는 작은 자마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잘 하여 벌브에서 분리를 시키고 이제 이 난초는 정상적인 관리에 들어가서 내년 봄이 되면 이 작지만 여기서 또 신화를 크게 하나 올릴 것입니다. 벌브 틔우기를 했으나 입장이 4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벌브가 조금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브 상태가 건강하고 그 벌브가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노대가 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노대가 나는 벌브는 입장이 5장 정도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소멸하는 상태에서 이제 벌브 틔우를 했고 이렇게 분해에 안착을 시킵니다. 안착을 시키고 이제 지금 이제 살짝 중속 위에 그 화장토를 조금 덮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감프 K를 넣을 것입니다. 마감프 K를 중속 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감프 K를 넣었습니다. 적당량 마감프 K를 주면 이 마감프 K는 고용 비료이기 때문에 질소, 인산, 가리가 포함되어 있는 고용 비료입니다. 이 고용 비료를 이렇게 벌브 주변으로, 즉 뿌리가 어느 정도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마감프 K를 넣은 다음 마지막 화장토로 이렇게 덮습니다. 마지막 화장토를 이렇게 덮고 난 다음에 이제 벌브가 약간 묻힐 정도로, 그 다음에 분턱에 일직성산에서 약간 벌브 쪽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난석을 고르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물을 주고 그 화장토들이 또 난석들이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벌브 틔우기를 한 난초를 그 어미 벌브로부터 분리를 시키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해 안착을 시켜서 이제는 정상 관리를 하게 되고요.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이 벌브 틔우기 한 신화의 촉에서 새로운 신화가 또 올라올 것입니다. 아직은 조직이 연하고 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병해충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약을 살균과 살충과 비료를 적당하게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햇빛과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잘 맞춰서 이렇게 자리를 배정하고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가을 분갈이 시기에 작년에 벌브 틔우기를 위해서 제가 수태를 감아 가지고 연찰사로 고정시킨 다음에 키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 가을에 분을 털어 보니까 신화도 잘 올라왔고 뿌리도 잘 내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몇 년 된 산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그 촉수를 늘려가면서 키우고 있는 환엽입니다. 곤엽의 환엽인데 기부가 3반입니다. 기부가 맑게 올라오는 3반이고요.
그 다음에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 품종을 가려 보려고 하면 꽃을 달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산채에서부터 시작된 난초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큰 난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달리 사진도 영상을 찍어 올려봅니다. 이 난초는 극황3반입니다. 무늬가 잘 들었습니다. 3반은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서 무늬가 잘 나왔다가 무늬가 덜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3반입니다. 무늬가 상당히 잘 들고 치마에서부터 찻잎까지 무늬가 잘 들었다는 것은 꽃을 기대할 수 있는 꽃의 색상의 그 화해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난초입니다. 다른 난초인데 이제 한 화분에서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대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 분갈이 때는 10촉씩 이렇게 같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촉을 했어요. 올해 꽃을 보려고 붙여놨다가 꽃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촉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판성 황화, 진성 황화 원명입니다. 이렇게 뿌리 정리를 다 하고 씻은 다음에 이렇게 그 살충, 살균, 비료를 희석한 것을 붓으로 이렇게 벌브 주변에 묻혀줍니다. 벌브 주변에 이렇게 묻혀주고 소독을 하는 겁니다.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도 주고 해서 합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신화가 굵게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둘로 나눠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화분, 즉 뭐 3.5분이나 4, 5분에 촉이 10촉씩 이상 되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분 안에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꽃을 보기 위해서 10촉 이상이 된다면 5촉씩 분촉을 하는 것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촉에서 3촉으로 분촉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꽃을 보기 위해서 적당한 그 분량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눠서 이렇게 이것을 이제 나눠진 부분은 톱신 패스트 도포제지요. 출란 도포제를 발라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잘 심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란들도 건강하게 분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